안녕하세요. 암 생존자 여러분, 충남대학교 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윤정원입니다. 오늘은 암 생존자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 섭취와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영양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다양한 근육을 활용해 몸의 밸런스를 맞춰야 더 좋은 체력을 갖게 되듯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좋은 영양 상태 유지를 하는 것이 치료를 견디기 위한 체력의 기반이 되고 치료 효과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는 치료를 견디기 위해 고열량, 고단백 식사에 중점을 두었다면 암 생존자, 즉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적정 체중 및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고루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 있는데요. 곡류는 주로 탄수화물, 어육류는 단백질,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기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골고루 섭취했을 때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내가 필요한 하루의 모든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와 같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해지듯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몸과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며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폭식이 습관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생겨 체지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며 포만감이 뇌로 전달되는 약 20분의 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급하게 먹을 수 있고 과식을 하게 될 수 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산화 촉진 물질과 산화 억제 물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몸 안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유전자 변이,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이러한 산화작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항산화 영양소는 식이 보충제로 섭취하기보다는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암 생존자를 위한 항산화 영양소 조리법 시작해볼까요?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담긴 3가지 요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요리는 두부면 로제 파스타입니다. 생크림이 아닌 귀리우유, 파스타면이 아닌 두부면을 사용해 칼로리는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함량과 항산화 효과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주 재료인 두부면입니다. 두부면은 100g당 160칼로리로 일반 파스타면이 100g당 330칼로리인 것에 비해 열량이 절반이나 낮습니다. 두부면은 탄수화물 함유율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부면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살짝 데치기만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겠죠?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라이코펜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중 하나로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 케첩, 토마토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함량이 높아 조리하실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라이코펜이 열에 분해되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익혀서 먹는 편이 영양소 흡수율에 더 좋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신선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다 빨갛게 완전히 익으면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러지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로제 소스에 많이 사용하는 생크림 대신 귀리우유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귀리우유는 생크림에 비해 지방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ml당 생크림 같은 경우 지방 함량이 35g, 귀리는 2.5g. 차이가 매우 크죠? 열량 또한 5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로도 선정된 바가 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요리는 흑미 샐러드입니다. 흑미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흑미를 이용해 다양한 채소와 함께 신선한 별미식품으로 만날 수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흑미는 블랙푸드 중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식품인데요. 흑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효과 외에도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여 비만 예방에 효과도 있습니다. 흑미를 고를 때에는 알의 크기가 균형 있게 고르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양상추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뜯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칼로 손질하게 될 경우 미생물 번식이 빨라져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상추 밑에 보면 심지가 있는데 심지를 한번 잡고 비틀면 심지가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양상추를 씻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잔류 농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아래에 있는 구멍이 넓을수록 달다고 합니다. 또한 오렌지는 껍질이 단단하고 색이 또렷한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꼭지 부분이 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가 오래될수록 꼭지 부분이 마르고 썩어가거든요. 또한 파프리카도 색이 또렷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베리에이드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과채류를 시원상큼한 에이드로 먹어보면 어떨까요? 꼭 딸기, 블루베리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과일로 콤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딸기는 대표적인 겨울과 봄철 과채류죠. 딸기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염증, 항균, 항암 등 다양한 생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를 고를 때에는 꼭지가 선명하고 넓게 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를 씻어낼 때에는 담가서 씻어내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딸기를 보관하게 될 경우 꼭지를 떼게 되면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릴 수 있으니 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는 7월부터 9월이 제철인 과일인데요. 요즘에는 냉동 블루베리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Asian Pacific Journal of Tropical Biomedicine에서는 한국 블루베리가 천연 항산화제와 항염증제의 공급원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를 고를 때에는 진한 청색이 선명하고 겉 표면에 흰 가루가 고루 묻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온에서 보관을 하게 될 경우 블루베리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아 1년 이상 냉동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담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모두 슬기로운 암라이프예요.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윤정원, 조리사 김희아였습니다.